이번 시간에는 운동에 의한 심장병 예방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심장이 건강해진다는 것, 혈관이 튼튼해진다는 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러나 어떤 과정, 어떤 형태로 좋아지는지를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운동을 그냥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훈련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훈련의 심장병 예방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죠. 첫 번째, 심장이 커집니다.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심장이 골격근도 계속 운동을 하면 커지듯 심장도 끊임없이 훈련 등의 지속적인 운동에 의해서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1회 심장 박동량이 늘겠죠. 심장 박동 수는 감소합니다. 어떤 이론에 의해서 저렇게 감소되는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죠. 혈액 내 지방이 감소됩니다. 혈액 내 동맥경화 같은 찌꺼기들 등등이 혈액 내 지방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가정한다면 저 감소시키는 것은 심장병을 포함한 혈관 건강에 유리할 것 같죠. 심장이 커지는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커져서 1회 심장 박동량이 증가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겠다는 겁니다. 스포츠 아트입니다. 왼쪽에는 보통 훈련을 통해서 그런 분 아닌 보통 사람의 심장입니다. 오른쪽은 운동선수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커지겠죠. 다시 말하면 골격근도 끊임없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더 필요하기에 그 조직이 커지거나 많이 생성되듯 심장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운동을 통해서 많은 혈액을 내보내야 되는 로드가 부하가 걸리게 되면 심장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지금 운동선수 심장이 저런 것 같죠. 그 속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심장 속이 지금 여기 있는 좌심실의 요만큼의 공간이 여기에는 좀 더 큰 공간으로, 다시 말하면 한 번 내보낼 때 내보내는 양이 보통 심장이라면 기억하시나요? 70ml 정도의 피를 내보내는데 지금 운동선수의 심장이라면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라면 거의 아마 100ml는 내보낼 것입니다. 정상인이 70 내보내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커져 있는 심장은 100ml를 내보내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훈련, 운동을 통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심장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했던 것입니다. 골격근이 커지는 것도 심장이 커지는 것도 요구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심박수가 감소합니다. 지금 심장이 커졌듯 심박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는데 심장 박동수가 감소하는 이유를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혈압은 심장 박출량 1분에 내보내는 심장의 박출량에다가 말초저항을 곱한 값이었죠. 바로 이 심장 박출량은 심장 박동수 72번에 1회 심장 박동량 70ml가 곱해져서 하루 1분에 한 5L 정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혈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렸던 대로이죠. 말초 저항을 증가시켜도 좋고 혈관을 수축시켜도 좋고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켜도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내보내는 양의 혈액 1회 심장 박동량을 70보다 높이시면 심장이 강하게 뛰면 혈압은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운동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지금 70ml가 100ml가 됐다. 예를 들면 국가대표 축구선수 1회 심장 박동량이 100ml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통 박지성 선수 정도 할까요? 그러면 일반인들의 체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큰 그런 선수가 아니죠. 그 박지성 선수도 평소에는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1분 심장 박출량이 5L 남짓합니다. 다시 말하면 박지성 선수는 1회 심장 박동량이 거의 100ml인데
필요한 건 1분 동안 5리터라고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하죠? 심장 박동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50번이 됩니다. 1회 심장 박출량이 커지면서 심박수가 점점 늦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아주 건장한 심장을, 아주 튼튼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심장 박동수가 아주 낮아져 있어요. 실제로 이 낮은 심장이 나중에 얼마나 심장 건강에 유리한지는 설명을 드릴 텐데 변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1회 심장 박동량은 운동선수의 경우 증가하고 심장 박동수, 심박수는 감소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박수와 심장 수축을 한번 볼까요? 지금 위쪽에는 1회 심장 박동량이 있고 아래쪽에는 1분 심장 박출량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X축에는 심박수가 있습니다. 벌써 여기 50번, 분당 50번 뛰는 경우 100번, 150, 200, 250이라고 이렇게 X축에는 적혀 있는데 1회 심장 박동량을 볼까요? 실제로 심장이 빨리 뛰면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오는 피의 양이 심장이 빨라지면 충분하지 않아요. 시간이 짧아지니까 적어지겠죠. 따라서 1회 심장 박동량이 심박수가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래쪽에 보면 1분 심장 박출량이 있어요. 1분 동안 피를 퍼내는 양은 1회 심장 박동량에다가 심박수를 곱한 값이니 둘을 곱하고 나면 이 컵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심박수가 증가하면서 1회 심장 박동량은 지금 감소하는 추세인데 둘을 곱한 값은 점점 지금 증가하고 있네요. 다시 말하면 심박수가 50에서 150번까지 가는 도중 우리가 70번 보통 정상인은 70번 정도 되니까 70번 정도 되는 이 값에서 150번, 150번까지 가는 동안에는 1회 심장 박동량은 감소하지만 심박수가 증가하기에 둘의 곱은 계산해 보니까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박수가 150번 이상이 되면 아예 1회 심장 박동량 감소하는 효과가 더 큰가 봐요. 감소 추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운동하다 보면 이런 상황 벌어지지 않나요? 막 맨 처음에는 막 뛰면 막 심장 빨리 뛰고 강하게 뛰고 막 그러고 있죠. 열심히 잘 뛰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다시 말하면 심박수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더 이상 뛸 수가 없습니다. 숨도 차지만 심장이 더 뛰어도 1분 심장 박출량이 아예 감소하는 그런 심박수가 있어요. 그 심박수가 되게 되면 더 이상 뛰어도 유리하지 않게 더 이상 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박수가 150번에서 그 남짓되는 이때가 자기가 운동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값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의 관계가 1회 심장 박동량, 1분 심장 박출량, 심박수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서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상동맥의 혈류를 한번 볼까요? 관상동맥으로 혈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상동맥은 실제로 동맥의 분포가 머리에 쓰는 관처럼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혈관이 하나 있죠. 이쪽으로도 혈관이 있죠. 이쪽으로도 혈관이 있습니다. 심장을 관상동맥 바로 관처럼 생긴 동맥이 꽉 씌워놓은 듯한 관을 씌워놓은 듯하다. 그래서 관동맥 혹은 관상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상동맥으로 들어가는 혈류의 한번 양상을 한번 볼까요? 심장이 수축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쭉 수축을 할 때는 좌심실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함과 동시에 거기에 박혀있는, 거기에 같이 있는 관상동맥도 같이 눌릴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좌심실이 수축할 때는 관상동맥도 같이 눌리기 때문에 혈액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완할 때 볼까요? 좌심실이 이완할 때는 혈액이 흘러 들어가기 쉬울 거예요. 좌심실이 이완하면 주위에 있는 혈관도 같이 이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상동맥이 수축을 할 때에는 같이 혈관도 수축하기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시 상황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관상동맥으로 혈류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보셨던 그림인데 좌심실이 수축했습니다. 그러면 화살표 두 개가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동맥을 늘림과 동시에 일부의 에너지는 그렇게 늘리는 데 쓰고 나머지 에너지로 쭉 하고 말초에 있는 동맥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관상동맥은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관상동맥이 각도를 보시면 심장으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각도로 보면 여기 있는 노란 이 화살표의 이 힘의 방향이 관상동맥으로 들어가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는데 뒤쪽으로 관상동맥이 있죠.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좌심실 수축이었고 이 수축기에 만일 혈액이 들어온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좌심실이 수축할 때 관상동맥도 같이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좌심실이 이완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오면서 방향이 이 방향으로 이제 좌심실 이완기압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화살표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이놈은 이쪽으로도 향할 수 있어요. 대동맥 판을 닫는 힘으로 작동하게 되겠죠. 근데 이놈이 여긴 또 뭐야? 그러고 관상동맥을 들여다봤을 거예요. 들여다보면 바로 그쪽에도 구멍이 있으니까 관상동맥 쪽으로 혈행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관상동맥으로 혈액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좌심실이 수축할 때의 이 기간과 좌심실이 이완할 때의 기간을 그림으로 그려드리고 있고 위쪽에 뚝딱 뚝딱이라고 그러는 심음도 같이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말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좌심실이 수축할 때에는 관상동맥의 혈액이 형성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좌심실이 수축하면 같이 관상동맥도 찌그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축 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완할 때는 쫙 하면서 아까 화살표의 방향도 그랬지만 혈액을 받을 수 있는 관상동맥이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에요. 근데 지금 뚝이라고 그러는 건 여러분들이 보통 심음이라고 그러는 심장이 뚝딱거린다는 바로 앞쪽에 있는 제1심음입니다. 딱이라는 거는 제2심음이죠. 바로 이 그래프가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완할 때 들어오고 있는 이 관상동맥의 혈류를 제가 말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심음과 함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뚝딱 샤 뚝딱 샤 뚝과 딱 사이에는 좌심실이 수축되어 있기에 절대로 혈액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딱과 뚝 사이 좌심실이 이완되어 있을 때는 관상동맥 쪽으로 피가 쫙 몰려들 수 있어요. 관상동맥 혈로 샤워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뚝딱 샤 뚝딱 샤 관상동맥으로 혈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심박수 72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보통인 사람들의 기간을 보면 지금 이 두 기간이 수축기와 이완기가 거의 한 4대 6 정도 돼요. 이완기가 좀 더 긴 것이죠. 그런데 심박수가 72번일 때는 이렇지만 지금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심박수가 50번 정도 된다고 그랬죠. 훨씬 늦게 뜁니다. 근데 그 늦게 뛰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비율이 4대 6이 아니라 3대 7로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뚝딱이라는 기간은 심박수가 빠르건 늦건 거의 일정한 반면 심박수가 늦어지면 이완기가 길어져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심장이 커져 있고 심박수가 낮은 느리게 뛰고 있는 운동선수의 심장의 관상동맥 혈류의 소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뚝딱 샤 좀 더 많은 양의 관상동맥 혈류량이 느껴지시죠? 정상이라면 이렇다는 거예요. 뚝딱 샤 운동선수는 뚝딱 샤
심박수를 늦게 해서 결국은 심장을 크게 하고 심박수를 늦게 해서 얻어지는 이로운 점은 관상동맥 쪽으로 혈액의 양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심박수를 낮추시고 늦게 뛰게 하시고 관상동맥의 혈액량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기가 막힌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뚝딱 거의 4대6 정도로 리듬 자체가 3박자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소리가 이렇게 나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뚝딱딱 뚝딱딱. 뚝과 딱 사이의 값이 1이라면 다시 딱과 뚝 사이, 뚝딱하는 뚝과 딱 사이의 기간은 그거의 2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뚝딱딱 뚝딱딱. 이 리듬으로 실제로 우리 심장이 거의 뛰고 있는 셈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들은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가 어미의 심장 소리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뛰고 있겠죠. 뚝딱 뚝딱 뚝딱.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뚝딱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거의 리듬으로 보면 3박자입니다. 뚝딱딱 뚝딱딱. 그 리듬에 아이는 항상 익숙해 있었던 겁니다. 그 리듬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만이 됐겠죠. 그런데 엄마가 이제 아이를 재우려면 그 심장 박동수에 유사하게 리듬을 만들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모유를 먹일 때도 심장에 가까이에 귀를 대놓고 젖을 먹이게 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종종 얘기하죠. 바로 심장의 리듬이 이 어미가 살아있고 나를 잘 케어할 수 있겠구나라고 아마 안도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자장가의 리듬을 한번 볼까요? 섬집아기입니다. 이응열 선생이 작곡한. 지금 여기 보시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이거의 리듬을 한번 보시죠. 8분의 6박자입니다. 뚝딱딱 뚝딱딱. 이 리듬에 그대로 맞추어 자장가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응열 선생뿐만 아닙니다. 다시 또 다른 자장가 한번 보실까요? 모차르트 선생도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잘 알고 계시는 자장가죠. 이 리듬도 8분의 6박자입니다. 괜히 우연히는 아닌 것 같죠? 다 심장 박동수의 안정감, 그 안도감을 그대로 자장가에다 접목시킨 것 같습니다. 자장가의 리듬은 브람스도 4분의 3박자로 가는 걸 보면 그냥 뭐 얼떨결에 그냥 자장가 뭐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다 생각하고 이렇게 지으신 것 같죠. 혈액 내 지방이 감소되는 것도 바로 운동이 심혈관계에 주는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 내 지방 감소되는 걸 한번 보실까요? 혈액 내에 지방이 많으면 혈관에 이렇게 지방이 누적되게 되고 축적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발판이 되어 여러 가지 혈액이 응고가 되고 혈전 형태가 되어 점점 상황은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플라크의 평활근 덮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당연히 혈관이 이 정도에 있어야 될 상황에서 이만큼이 막히는 정말 열악한 혈관 상태가 되고 저항도 높아지고 아주 안 좋아지겠죠.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돈해 볼까요? 훈련의 심장병 예방 효과입니다. 첫째, 심장이 커집니다. 골격근 커지듯 커져서 한 번 내보낼 때 혈액량이 증가하게 될 거고, 그러면 불을 보듯 심장 박동수는 감소되게끔 조정이 됩니다. 심장 박동수가 줄어들게 되면 뚝딱 심실의 이완기가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늘릴 수가 있을 겁니다. 심장이 당연히 건강해지겠죠. 심장이 커지고 심장 박동수가 줄어들면서 얻어지는 것은 심장의 건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혈액 내에 지방이 감소돼도 동맥경화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혈관도 좋지만 그 혈관에다 대고 피를 뿜어내야 되는 심장의 건강도 저항이 적기에 없애주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의 심장병 예방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